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진주 씨. 보이는 건 울창한 나무숲뿐. 진주 씨는 이내 절망하고 마는데요. 여기저기 다친 모습까지 역력한 그녀.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꽤 깊은 산속, 진주 씨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한순간 방심한 탓에 길을 잃고 만 건데요. 아 뭐야? 아 헷갈릴까봐 묶어놓은 건데. 이를 어쩌나 결국 같은 자리만 뺑뺑 돌고 있었던 거네요. 아 왔던 길이네. 아 미친다 진짜 내가. 아 핸드폰도 꺼져 있네. 아 지도도 못 보는데. 구조대원 언제 오는 거야? 아,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나 진짜. 어떡해. 가까스로 신고에 성공한 건 횡중다행. 이제 진주 씨에겐 구조대원만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떡해. 불쌍한 진주 씨, 산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그 시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의 구조대원. 넓고 깊은 산속을 헤치며 진주 씨를 찾아 헤매는데요. 꽤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신고자 위치가 여기 어디쯤 아니었나? 그런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네. 저기요! 신고자분! 길도 없는 데다 특히 지표가 될 만한 건물도 없는 산속에선 조난자를 찾기는 여간 쉽지 않죠. 이럴 때 구조용 드론만 있다면 한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허유, 보는 내가 다 안타깝다. 하지만 드론이 없는 세상에선 구조대원도 손, 발 모두 고생.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기만 합니다. 해 떨어지겠는데? 빨리 서둘러야겠다. 이럴 때 저 하늘에서 한 번에 내려다보면은 금방 찾을 텐데 말이야. 우리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 빨리 서두르자고. 가자, 빨리. 갑시다. 조난자인 진주 씨는 이미 지쳐버린 상황. 슬슬 구조대원도 힘이 빠질까 염려스러운 그때 저기 있다! 오, 찾았다. 야, 빨리. 가. 드디어 진주 씨 발견. 와,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 이거 꿈 아니죠? 괜찮으세요?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 혼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 저희도 빨리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요. 빨리 가요. 가시죠. 1분 1초가 시급한 인명구조 현장에선 조난자의 위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늘을 나는 수호자, 드론이 없는 세상. 만약 이 아찔한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우리의 하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띵비의 조은영입니다. 이번 아이템은 뭔지 궁금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요 드론이거든요. 우! 얼른 열어볼게요. 짜잔! 드디어 드론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법 드론 같죠? 그럼 지금부터 이 드론과 비행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보니까 납땜을 하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사용했다면 조금은 복잡하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꽉 끼워 맞춰주기만 하면 끝나니까 비교적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크기는 작아 보여도 출력이 5만 RPM이나 된대요. 작지만 꽤 강하죠? 게다가 이 드론의 내부에 기압계가 장착
장착이 돼 있어서 저처럼 초보 유저들한테는 손쉽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 이 조종기를 보시면 모드 1, 2로 나눠서 상하, 좌우 비행 조종 버튼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느린 속도, 보통 속도, 그리고 빠른 속도로 3단계로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비교적 간편하죠.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느린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프로펠러가 돌고 있죠. 우리 띵규 2로 지금부터 이륙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오, 신기하다. 떴어요. 자, 이번에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좌우. 자, 위아래로도 한번 움직여 보고요. 와, 대박. 어떻게 이게 하늘에 날죠? 어머머머. 아깝다. 다시 한번 이륙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자, 포기할 수 없어요. 띵규이로 힘을 내. 너 멈추지 마.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하늘에 닿을 듯 치솟은 산. 바다와 사람이 어우러진 풍경.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땅을 박차고 올라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냐고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비행기. 나는 드론입니다. 쓱 한번 둘러봐도 평범해 보이는 이 카페. 바로 이곳에 나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커졌기 때문이죠.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근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군사적 용도로 쓰였지만 지금은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 됐죠. 호기심에 나를 처음 만나보고는 그 매력에 푹 빠져든 사람도 꽤 있습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 연습할 수 있어가지고 가끔 놀러 오고 있어요. 한눈에 봐도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 이분 역시 내 매력에 푹 빠진 분. 책상 곳곳에 나를 전시해두고 있을 정도죠. 그럼 이쯤에서 내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드론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 분야와 그 직접 드론이 이제 비행하는 비행 기체 분야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메인인 FC가 있고요.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핵심 부품들을 소개한 것인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보면 빠른 속도로 회전해 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펠러,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모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기와 원하는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변속기를 조종하는 비행 컨트롤러 FC.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배터리. 그리고 내 몸을 먼 거리에서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까지. 이들이 모여 내가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조를 알았으니 비행도 해봐야죠. 실제 비행은 아니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안전하게 드론 비행 첫걸음을 떼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고 실제로 좀 드론을 만지면 위험 부담이 있는데 그거 말고 시뮬레이터로 하니까 좀 많이 연습을 하고 갈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도 있습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들이죠. 자기 그 영상 안에다가 여러 가지 나에 대한 호기심이 취미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취미가 이런 만남, 이런 관계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촬영을 주로 하는데 그 제가 촬영하는 거랑 또 이렇게 동호회 활동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기종도 많이 바뀌고 해서 오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도 많이 접할 수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드디어 나의 주요 활동 무대인 비행장으로 출발! 이곳은 내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 하늘로 날아오르기 전 챙겨보고 점검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그 드론의 그 외형상 아무런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그 시동을 걸었을 때 프로펠러가 정확히 도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또한 그 GPS 개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GPS가 7개 이상 잡혔을 때 비행을 하셔야 GPS에 의존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안전한 비행이 됩니다.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갯짓. 각 날개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양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내 몸이 중력을 이기고 위로 떠오릅니다. 한편 양력과 중력이 일치할 때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순간이죠. 정지사 있는 상태로 이제 호버링을 해서 그때는 양력과 중력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얘는 제자리에서 쓰게 되죠. 그걸 이제 호버링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날개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 수평 이동, 전후 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동작들을 조합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물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조종자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안전을 위해 제한돼 있는데요. 비행거리 역시 조종자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즉 시계 비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내 몸에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를 통해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좀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겠죠? 하늘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짜릿함. 나와 같이 즐겨보실래요? 시원한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철. 그런데 갑자기 이 물건이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의 여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아이스박스가 없다면? 드디어 여름 휴가를 떠난 민성 씨. 들뜬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아하, 여자친구인 진주 씨군요. 오늘도 깨가 쏟아집니다. 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밤새 준비했어. 와, 진짜 최고! 근데 이 불안하고 익숙한 느낌 뭐지? 에? 뭔 소리야? 기억 안 나? 작년 우리 여름이 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1년 전 민성 씨와 진주 씨가 처음으로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밤새 준비했어. 아, 진짜? 뭐야? 세상에 이게 다 뭐죠? 손수 도시락을 준비한 진주 씨. 정성이 팍팍 느껴지는데요. 우와, 대박이다. 내가 먹여줄게. 우와, 부러워라 부러워.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어째 민성 씨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은데요. 킁킁 냄새부터 맡아보는 진주 씨. 그런데 자기야 먹지 마. 뱉어. 이제 상한 것 같아. 아니야. 야, 그래도 밤새 고생했는데 그냥 먹을게. 괜찮아? 하나. 아유, 진주 씨 속상하겠다. 일단 음료수라도 마셔보는데요. 미지근해. 자기야, 난 너무 덥고 배도 고파. 왜? 배야. 자기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이고, 상한 도시락 때문에 민성 씨가 제대로 배탈 났네요. 이렇게 첫 휴가는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주 씨는 이번 휴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준비했지. 짠! 이번엔 철저하게 얼음 봉지까지 준비했네요. 이것을 천으로 감싸면 온도가 유지돼서 더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게. 오, 똑똑한데. 수랑 나한테 줘, 무거우니까. 역시 진주 씨 생각하는 건 민성 씨뿐이네요. 가자. 휴가지로 향하는 두 사람. 이번엔 무사히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죠?
드디어 휴가지에 도착한 두 사람. 보는 사람 부러울 정도로 신나 보이네요. 그런데 민성 씨가 아까부터 자꾸만 등을 만지는데요. 아니 민성 씨 왜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게. 지금 등에서 폭포수 흐르는 것 같아. 네? 등에서? 응. 어머, 오빠. 땀을 이렇게 흘려? 아, 봐봐. 물. 빨리 벗어봐. 아, 어떡해. 어머, 등에 다 젖었어. 빨리 이거 어떡해. 민성 씨 이게 뭔 난리래요? 다 터졌다. 어떡해. 이 갈아입은 옷도 다 젖었어.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어디 음식 좀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건 없나? 아이스박스가 꼭 필요해 보이는 두 사람. 만약 아이스박스가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 가방을 보면 상큼한 라임색, 하늘색, 흰색 등 시원한 색깔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가방의 정체는 바로 아이스박스입니다. 자, 윗부분을 열어주시면요. 짠! 이렇게 안에 뭔가 잘 담기겠죠. 아이스박스가 예전에는 이 드라이아이스, 아이스팩 등 냉매를 별도로 사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음료를 그냥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약 8시간 정도 냉기가 유지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 흰 벽 부분이 25mm의 고밀도 PP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은 차단해주고 내부에서는 시원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띵뷰가 아니겠죠.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변신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옆에 있는 이 라임색 부분에 하단에 걸림 장치를 제거를 해주시면 짠 하고 테이블로 변신을 해요. 이렇게 다리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서 꽤나 안정감이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너스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푸시 버튼이 있거든요. 푸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숨어있던 컵홀더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서 컵홀더를 고정할 수 있으니까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아이스박스는 용량이 5.4L예요. 500ml짜리 캔 음료 6개 정도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요. 아이들한테 음료를 넣어서 주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피크닉이 대세인데요. 피크닉 가실 때, 나들이 가실 때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스박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 이 자리에 내가 빠질 리 없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냉장고가 없는 야외에서도 음식을 신선하고 시원하게 저장해주는 사물. 나는 아이스박스입니다. 캠핑의 계절, 피크닉의 계절 여름에 나는 더없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야말로 물건이죠. 차곡차곡 채워지는 음식물과 함께 짝꿍처럼 따라오는 건 내 몸 안을 차갑게 해줄 요 녀석들. 얼음과 아이스팩으로 냉기를 꽉꽉 채운 다음 뚜껑을 닫으면 떠날 준비 완료! 한여름 바깥의 뜨거운 열기에도 내 몸 안은 쉽게 데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몸의 구조 때문인데요. 내 몸은 크게 열전도율이 낮은 소재로 만들어진 외벽과 내벽, 그 사이에 들어간 단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안쪽에 찬 공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더운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내 몸 안의 냉기가 일정 시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물들이 그렇듯 나 역시 소재와 기술 발달로 조금씩 변해져 왔는데요. 캠핑용품 매장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친구 녀석들을 만나볼까요? 모양도 크기도 소재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의 아이스박스와
딱딱하지 않아 접어서도 쓸 수 있는 소프트 아이스박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금속 소재로 만들어진 아이스박스가 대표적인 캠핑용으로 쓰이고 있죠. 플라스틱 쿨러는 한 1박 2일 정도 얼음이 녹는다는 기준으로 같은 얼음을 비교했을 때 스틱 쿨러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2박 3일 정도 얼음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틱 쿨러는 앞에 이렇게 잠금쇠가 달려 있어서 이제 기밀하게 안쪽에 있는 냉기를 보온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냉기 지속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지만 간편함을 장점으로 내세운 녀석이 바로 이 소프트 아이스박스죠. 안쪽에는 보온재가 내장되어 있고요. 안쪽에 내용물을 넣으시고 이동하신 후에 사용하신 내용물이 빠진 만큼 접어서 다닐 수 있어서 수납에 대한 간편함이 있지만 보온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래가지고 간단한 피크닉 용도나 주 쿨러 외에 보조 용도의 가방으로 사용하세요. 최대 8시간까지 내용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이 녀석도 빠뜨리면 서운해하겠죠. 아이스박스 나 사용법. 꿀팁을 드리자면 지면에서 조금 띄워두기 잊지 마세요. 도로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빛, 꽉 막히는 도로. 이럴 때도 나 아이스박스가 필요한 순간이죠. 한여름 햇빛에 후끈하게 달궈진 차 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자마자 마치 찜통처럼 덮쳐오는 열기에 숨이 턱 막히고 시원한 음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차가운 음료 한 모금은 여기 보이는 이 녀석들은 한층 더 진화된 기술이 적용된 내 친구들. 주로 장시간 주행하는 차량에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용 냉장고라 불리기도 하죠. 소형 컴프레셔가 들어가서 가정용 냉장고와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하면서 차량의 전기를 사용해서 영하 18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컴프레셔 방식의 차량용 냉장 냉동고입니다. 즉, 주변 공기를 압축해 압축한 공기의 힘으로 작동한다는 말인데요. 아이스박스 안에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이나 아이스팩 등을 사용하는 대신 이 녀석의 몸에는 전원 어댑터가 있어 차량의 시거잭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얼음을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내부 온도를 설정할 수 있죠. 물론 영하의 온도 설정도 문제 없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녀석을 차에 실어 연결하면 뜨거운 열기 속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햇빛 쨍쨍한 여름, 야외에서도 당신이 먹는 음식을 신선하게, 당신의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내가 지켜줄게요. 아, 먹지 말라니까. 아, 그러다 배탈 나. 먹지 마. 너무 아이스박스 아니에요? 짠! 내가 자기를 위해서. 다시 할게요. 아. 빨리 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